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단원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3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학습 목표는 지표의 변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입니다. 네, 여러분 먼저 과학책 52쪽을 보면서 과학 이야기를 먼저 선생님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학 이야기는요, 화성의 흙을 연구하는 과학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성의 흙은 지구에 있는 화성 탐사선을 통해서 화성의 흙을 이렇게 여기 사진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직접 가서 화성의 흙을 담아 왔고요. 그 흙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화성의 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 사진은 화성의 흙을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볼 수 있는 흙하고 그 모습이 좀 비슷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되네요. 여기에 보이는 곳도 이제 화성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선생님은 사막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보니 우리가 많이 봤던 흙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탐사선이 가져온 흙을 과학자들이 직접 조사를 해보니 화성의 흙은 생물이나 사람에게는 좋은 성분보다는요, 사람이나 또는 식물에게 좋지 않은 중금속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성에서 이 가져온 흙의 성분을 조사한 것하고 지구에 있는 흙하고 이제 비슷한 것을 찾아보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화성에 있는 이 흙은 하와이 화산지대에 있는 흙 또는 페루의 팜파스 데라요야 사막이라는 곳에 있는 흙하고 많이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요, 이 흙을 통해서 이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실제로 감자를 가지고 실험을 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3쪽에 나오는데요. 실제로 실험실에서 화성의 흙과 비슷한 지구의 흙에서 재배한 이 실험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국제감자연구소 연구진이 화성과 비슷한 환경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실험은 화성의 흙과 비슷한 성분을 가진 페루의 팜파스 데라요야 사막의 흙을 이용한 것으로 화성의 대기 조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은요, 화성의 흙에서도 식물 감자가 이렇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 이 가능성을 바탕으로 또 어떤 식물들이 화성에서 자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3단원의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과학책 64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단원 지표의 변화 단원이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흙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라는 주제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얼음 설탕을 넣고요. 막 흔들어 보았죠. 그랬더니 얼음 설탕의 크기는 작아지고 가루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날 텐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바위나 돌이 작게 부서진 알갱이, 그리고 생물이 썩어 생긴 물질들이 이렇게 뒤섞여서 흙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운동장 흙과 화단의 흙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운동장 흙을 살펴보면은요, 운동장 흙은 알갱이가 크고 물 빠짐 실험을 했을 때 물이 빠르게 빠졌어요. 그에 비해서 화단 흙은 알갱이 크기는 작고 물 빠짐 실험을 했을 때 또는 물을 채워서 관찰을 했을 때 뭔가 물 위에 떠 있는 게 있었죠. 네, 그건 대부분 식물 뿌리나 또는 나뭇잎 조각, 나뭇가지 같은 작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식물 뿌리나 또는 죽은 곤충, 나뭇잎 조각 같은 것을 우리는 부식물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화단 흙에는 작은 알갱이가 작고 부식물이 많이 있다라는 걸 관찰을 했고요. 실제로 이런 부식물들은 식물이 잘 자라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각각 다른 특징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6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주제는 흐르는 물은 땅 표면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라는 주제죠. 그래서 여러분 흙 언덕을 만들고요. 거기에 생모래를 뿌리고 실제로 물을 이렇게 흘려보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실험에서 여러분 모래 언덕의 위쪽 부분은 흙이 많이 깎였고요. 이렇게 흐르는 물이 지표를 깎는 이런 깎는 것을 우리는 침식작용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그렇게 깎여서 밑에 흙 언덕의 아래쪽에 이렇게 모래나 흙이 이렇게 쌓였는데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의해서 운반된 돌이나 흙이 쌓이는 것은 퇴적작용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는 강과 바닷가 주변에는 어떤 지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강 주변의 모습을 보면 강의 상류 쪽에는 침식작용이 활발했었죠. 예, 침식작용이 활발했고 그 다음에 강 하류 쪽에는 퇴적작용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상류는 경사가 급했고요. 강의 하류는 경사가 완만했습니다. 이러한 그 강의 상류와 하류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강 주변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물의 작용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모습이 변화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바닷가 주변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닷가에 그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절벽, 가파른 절벽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바위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지형들도 보았고요. 그리고 퇴적작용으로 인해서 모래 해변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갯벌이 만들어진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바닷가 지형은 바닷물의 작용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그 모습이 변해서 이런 다양한 지형들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하고 과학책에 있는 정리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살펴본 내용 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실험 관찰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여러분 실험 관찰 34쪽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34쪽, 35쪽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실험 관찰 뒤쪽에 있는 3단원 정리 스티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3단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3단원 이 내용은 크게 4가지 주제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 운동장 흙과 하단 흙의 특징, 흐르는 물에 의한 흙 언덕의 변화, 그리고 강과 바닷가 주변의 지형,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선생님이랑 일단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먼저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실험 관찰의 선생님은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하는 활동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티커를 살펴보면 예, 여기 이 위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스티커는 예,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 이 스티커를 먼저 떼서요. 여기 보면 운동장 흙과 화단 흙의 특징, 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예, 운동장 흙이니까 예, 운동장 흙.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네, 화단 흙이니까 화단 흙. 네, 그리고 내용을 한번 간단히 써면 이제 운동장 흙은 예, 알갱이가 크고 물이 빠르게 빠진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화단 흙은 알갱이 크기가 작고 부식물이 많아 식물이 잘 자란다. 과학책에서 한다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살펴봤던 내용을 이렇게 직접 여러분이 쓰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말고요, 여러분이 더 기억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커를 살펴보면 네, 이번에는 이 흙 언덕의 변화를 살펴본 이 스티커를 가지고 여기 35쪽에 이 부분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다 붙일게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네, 여기 여러분 선생님은 동그라미를 하고 이 부분에서 침식작용, 흐르는 물에 의해서 깎이는 침식작용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침식작용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 아래 부분에 이렇게 생모래가 쌓였던 이 부분은 네, 퇴적작용이었죠. 그래서 퇴적작용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침식작용이라든지 퇴적작용의 어떤 뜻은 여러분이 추가로 더 적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고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는 것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또 4장의 스티커가 남았죠? 네, 여기 4장의 스티커는 이쪽 강과 바닷가 주변의 지형과 관련된 스티커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네, 이 스티커 2개는 강과 관련된 내용이고 강의 상류와 그리고 강의 하류에 대한 사진이 각각 되겠네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데 일단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강과 관련된 스티커니까 강, 그리고 하나는 바다, 이렇게 좀 나눠서 정리를 하고요. 강과 관련해서 이렇게 먼저 강의 상류 그리고 강의 하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적어줄게요. 강의 상류 그리고 강의 하류. 그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바닷가라고 하겠습니다. 바닷가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바닷가에서 이렇게 침식작용이 활발했던 사진과 그리고 퇴적작용이 활발했던 이 사진을 이렇게 붙여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한번 적어보는데, 네, 이거는 바닷물의 침식작용이 만든 지형이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는 침식이 될 것 같아요. 침식작용.
작용이 만든 지형. 여기는 이제 퇴적작용이 만든 지형. 그래서 강과 바닷가에 모두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의 모습들을 보았고요. 여기 강의 상류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침식작용이라고 이렇게 침식작용 활발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류는 퇴적작용이 활발이죠.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3단원 내용을 스티커를 활용해서 정리를 해 보았어요. 자, 정리를 이렇게 다 해 보았는데, 이제 이 내용이 머릿속에 여러분 잘 정리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34쪽에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이 있죠? 그래서 내 스스로 1번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 흙과 지표에 관심이 생겼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별표에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칠해주면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는 활동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내용은 선생님하고 같이 쭉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활동으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실험관찰 36쪽에서 37쪽에 있는 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면서 3단원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 영상을 잠시 멈춰주고요. 여러분이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어주세요. 문제를 다 풀었다면 다시 재생 버튼을 두고 눌러서 여러분이 푼 내용을 같이 선생님이 푸는 걸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문제를 잘 풀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푼 걸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어 봅시다. 보기를 보면 흙, 지표, 침식작용, 퇴적작용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어떤 낱말이 들어가야 할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물이나 나무 뿌리 등에 의해 바위나 돌이 작게 부서진 알갱이와 생물이 썩어 생긴 물질들이 섞여 무엇이 될까요? 네, 이 부분은 흙이 되겠죠. 그래서 흙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다음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죠? 이 사진은 바닷가에서 바닷물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위에 구멍이 생겼다고 했습니까? 바로 침식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침식작용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네, 그럼 1번은 이렇게 흙과 침식작용을 여러분이 이렇게 써 넣었다면 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오른쪽은 운동장 흙이 든 비커와 하단 흙이 든 비커에 물을 붓고 유리막대로 저은 뒤 잠시 놓아둔 모습입니다. 하단 흙에서 식물이 잘 자라는 까닭을 써봅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화단 흙의 특징을 아까 정리할 때 쓴 내용인데요. 이 화단 흙에는 물에 뜨는 부식물이 있고요. 이 부식물로 인해서 식물이 잘 자란다 라는 내용 정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처음에 쓸 내용은 화단 흙에는 부식물이 많다가 나와야 되겠죠. 화단 흙에는 물에 뜨는 부식물이 많다. 네, 그리고요
이 부식물은 식물이 잘 자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화단 흙에서 식물이 잘 자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3번, 흙 언덕 위쪽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실험 우리가 해본 거고요. 흙이 이동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물을 부었을 때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부으면 이 물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죠? 이렇게 이동을 했던 거 기억나죠?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경사를 따라서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37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4번을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강과 바닷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지형입니다. 이 중에서 침식작용보다 퇴적작용이 활발하여 만들어진 지형을 두 가지 고르시오 했네요. 여기서 여러분 퇴적작용이 활발한 지형을 고르는 겁니다. 이 사진은 강의 상류 부분의 사진이죠. 강의 상류는 침식작용이 활발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나왔네요. 강의 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한 이거는 강의 하류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죠. 그래서 강의 하류에서 퇴적작용이 활발하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 바닷가에 이 모래 해변은 그 퇴적작용으로 인해서 작은 모래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퇴적작용이 활발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3번이 되겠네요. 하지만 나머지도 살펴볼게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구멍은 침식작용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4번 지형은 침식작용이 더 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 깎아지듯한 이런 절벽들도 마찬가지로 침식작용에 의한 거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4번은 2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으로 한번 가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 오른쪽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대화에서 잘못 말한 친구를 찾아 바르게 알려주는 글을 써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진, 땅이 마치 우리나라 모양처럼 생겼네. 정원, 이 지형은 강물이 흐르면서 만들어졌어.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야. 주원, 땅의 모습이 변한다고? 수진, 응, 흐르는 물은 땅을 깎기도 하고 모래나 흙을 운반하여 쌓기도 하거든. 주원, 그런데 이 지형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정원, 아마도 최근 몇 년 동안에 만들어졌을 거야. 흐르는 물은 지표를 매우 빠르게 변화시키거든. 몇 년 뒤에는 이곳의 모습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잘못 말한 친구, 여러분은 누구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여기에서 정원이 잘못 말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네,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최근 몇 년 동안 만들어졌을 거야. 흐르는 물은 지표를 매우 빠르게 변화시키거든. 몇 년 뒤에는 이곳의 모습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원이에게 우리가
글을 써 보도록 하죠. 정원이에게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흐르는 물이 침식작용 또는 퇴적작용을 할 때 지표가 변하는 과정은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 지표의 모습이 이렇게 천천히 변화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써볼게요. 정원이에게 흐르는 물은 침식작용이나 퇴적작용과 같이 지표를 깎거나 여러 물질을 쌓아서 지표를 변화시켜. 네, 이 부분은 맞아요. 네, 중요한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 그렇죠? 이렇게 짧게 뭐 몇 년 만에 완전히 지금의 모습하고 달라진다 하는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는 글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원이에게 이런 그 중요한 말은 여기죠. 여기서 이 퇴적작용과 또는 침식작용을 통해서 지표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글을 썼다면 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3단원의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